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시민의 권리를 방치한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오히려 그 권력의 편에 서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바로 프랑스의 세계적인 시사 매체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스테파니 에네트 보쉐 기자의 아주 날카로운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프랑스의 최고 사법기관이 어떻게 본래의 역할을 잃고 변해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정말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막 침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은 사법부. 그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보루인 최고 법원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그 최후의 보루가 흔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모순, 바로 두 얼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프랑스의 국무원, 콩세유 데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행정소송에 대한 최고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 시민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와, 정말 중요한 책무를 가진 곳이죠. 이름만 들어도 되게 든든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면을 딱 보시면 이 국무원이 가진 모순이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을 보면 시민을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 정부의 자문가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부를 감시해야 할 기관이 바로 그 정부한테 법률 자문을 해주는 거죠. 감시자와 조력자. 이 전혀 다른 두 역할이 한 몸에 있다는 거.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안보 우선주의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와, 무슨 족쇄처럼 자유를 옥죄는 법들이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중요한 건 정권이 좌파든 우파든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파스쿠아법부터 시작해서 정보법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수십 년에 걸쳐서 점점 더 무겁고 강해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어느 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프랑스 사회 전체가 만들어온 하나의 거대한 흐름 같은 거예요. 우리 자유보다는 안보가 더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아주 서서히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온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던 흐름을 거의 폭발적으로 가속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상사태라는 전환점이죠. 2015년 파리 테러, 그리고 2020년에 터진 팬데믹. 이 두 번의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이 치안 정책을 만드는 힘이 국회에서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위기 상황이다라는 명분 아래 막 토론하고 숙고하는 과정은 생략되고 신속한 결정이 더 중요해진 거죠. 법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인의 거주를 제한하고요. 또 영장도 없이 그냥 집을 수색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보안 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게 됐죠. 팬데믹 때는 어땠나요? 봉쇄, 통행금지, 심지어 의무격리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쓰여야 하는 조치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예외적으로 도입됐던 조치들이 어떻게 슬그머니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자, 보세요.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터지니까 정부가 방역 패스라는 이전에는 없던 예외적인 조치를 도입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방식이요.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경기장 주변에 사람들 접근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수단의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상시에만 잠깐 쓸게요 했던 도구가 어느새 평상시에도 쓰는 도구함에 들어가 버린 거죠.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뭘까요? 도대체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분석의 핵심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원래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할 프랑스 국무원이 어느샌가 국가의 편에 서서 안보가 최우선이다라는 논리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이건 마치 우리가 믿었던 보호자가 우리가 감시해달라고 했던 그 대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킨다는 이름 아래 우리의 자유는 과연 어디까지 양보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선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